글로벌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코프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스코프가 곧 글로벌 스코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는 별도의 선언 구문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네임스페이스는 네임스페이스 이름 중괄호로 시작해서 닫는 형태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 구문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중괄호를 시작해서 중괄호를 닫을 때 스코프가 생성이 되는데 스코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 문서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스코프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그 스코프가 글로벌 스코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파트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코프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네임 룩업을 통해서는 글로벌 스코프를 검색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코프를 접근할 때는 스코프 연산자로 시작을 합니다. 스코프 연산자로 시작하게 되면 글로벌 스코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스코프 연산자는 이렇게 이름이 있고 스코프 연산자가 오게 되는데 이름이 없는 상태로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스코프가 된다라는 거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는 글로벌 스코프에 엔티티를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스코프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속한 X라는 변수가 있으면 글로벌 스코프에 엔티티가 등록이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가 내용으로 익명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 네임스페이스는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할 때 이름이 없이 선언한 네임스페이스를 익명 네임스페이스라 부릅니다. 그리고 익명 네임스페이스에 속한 모든 이름들은 인터널 링크에지가 됩니다. 즉 하나의 트랜스레이션 유닛에서만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스코프는 익명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익설 링크에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스코프는 이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익명 네임스페이스의 경우는 컴파일러가 트랜슬레이션 단위로 고유한 이름을 발급을 합니다. 즉 컴파일러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거고 프로그래머는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익명 네임스페이스라 부르는데 글로벌 스코프는 이름 자체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익명 네임스페이스와 다르게 익스터널 링크에지를 갖는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디렉티브 구문이 위치하는 위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익명 네임스페이스가 등장하니까 유정 디렉티브가 위치하게 되고요. 인라인 네임스페이스가 등장하니까 유정 디렉티브가 위치하고요.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를 시작했으니까 유정 디렉티브 구문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9번째 라인에 있는 구문을 보면 테스 함수 내에 있는 x라는 이름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스코프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스코프에서 찾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유정 디렉티브를 작동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A 안에 있는 유정 디렉티브는 작동하지 않고요.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유정 디렉티브는 작동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X를 찾습니다. 그러면 X는 세 번째 라인에 있죠. 16번째 라인의 X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Y를 찾습니다. Y는 네 번째 라인에 있네요. 스코프가 지워졌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찾게 되는 거죠. X를 찾고 있네요. X도 20번째 라인에 있는데 스코프가 지워졌기 때문에 검색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룩업 컨텍스트로 A 스코프 안에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럼 A 스코프 안에서 유정 디렉티브가 작동한 위치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X를 검색하게 되면 16번째 라인, 그 다음에 W를 검색하게 되면 15번째 라인에 있는 W가 검색이 됩니다. 다음은 함수 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정 디렉티브 위치를 다시 표현을 하고요. 함수 콜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이름을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글로벌 스코프로 나오는 순간 유정 디렉티브 구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함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21번째 라인에서 함수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ordinary name lookup 일반 검색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OR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OR 과정에서 21번째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한 함수를 봤더니 함수입니다. 따라서 함수로 가정을 할 수가 있고 argument dependent rule에 따라서 entity 관련된 내용을 작동하게 되겠죠. 자, entity 집합을 알아보게 되면 entity 집합은 obj의 type, 즉 myD에서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myD, 그 다음 mybase, 그 다음에 올라와서 A에서 멈추게 되는데 멈추는 이유는 A가 none
inline namespace이면 멈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요소가 엔티티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연관 네임스페이스는 일단 맨 상위에 있는 non-inline을 가져오고 A죠. 가져오고 inline namespace set, 즉 곧바로 포함되고 있는 inline namespace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V2가 되죠. 이렇게 두 개가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이 됩니다. 엔티티 집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프렌드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드 함수가 myBase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위에 있는 A스코프에 이름이 없는 형태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myBase 안에다가 연관 엔티티가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관 엔티티가 있는 곳은 myBase 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관 엔티티를 검색해 보게 되면 myDN은 없고요. 베이스 클래스 1이 있죠. 그래서 이 등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A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V2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 집합이 구성이 되어지면 다음으로는 이름을 통한 검색을 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A에서 보면 함수가 없고요. V2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 기반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17번째 라인에 가져와서 엔티티를 구성하고 그 엔티티를 검색하게 되면 이름이 동일하고 함수 호출인 엔티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라인에 함수 호출이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ordinary looup으로 21번째 함수가 선택이 되는 거고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에서는 공집합이고 엔티티 기반 검색에서는 10번째 라인이 선택되는 거고요. 그래서 21번째하고 10번째 라인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10번째가 이기게 됩니다. 왜냐면 파생 클래스를 기반으로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고 21번째는 베이스 클래스니까 10번째가 더 강력하죠. 그래서 10번째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스코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글로벌 스코프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구문적으로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중괄호가 없고 중괄호가 없으니까 스코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스펙 문서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 스코프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검색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익명 네임스페이스와 다르게 익스터널 링크에지를 갖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